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1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심상치 않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사실 뭐 민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국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는 상태이고요. 당연히 매일같이 하는 얘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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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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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는 없죠.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특검을 하는 그 이유도 그리고 또 탄핵을 하는 이유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시키겠다. 완화도 아니고 그냥 좀 지연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정말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유죄가 나오는 거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이재명이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은 한 번에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방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이 보기에 이재명이 그냥 뭐 재판 받아가지고 이거 뭐 무죄 나올 게 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하겠냐고요. 무죄 받게 뻔하면은 뭐하러 이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뭐하러 재판을 자꾸 지연시키고 이러겠냐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빨리 재판을 열라고 난리를 치겠죠. 빨리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재명의 무죄를 받게 된다면 이재명이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것만큼 좋은 시나리오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도 안 되는 무슨 뭐 반일 선동 같은 거나 지금 하고 앉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방증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유죄가 나올 거가 100% 확신을 한다라는 방증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재명의 1심 재판 결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또 권력이 재편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예민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개 정도의 큰 이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김부겸 전 총리의 그 모습,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김경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갈래길에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새로운 지금 권력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 세 가지의 그 궤를 보기 전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음 달 이제 그 20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 결심 공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달 30일 같은 경우는 위증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9월 20일, 9월 30일 날 결심 공판이니까 결심 공판을 하고 난 뒤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선고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 늦어도 10월 말 정도쯤에 두 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위증교사와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거. 자, 그다음에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문제, 위례와 관련된 문제, 뭐 백현동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성남 FC 불법 후원과 관련된 문제, 이것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대북 송금에 대한 공판 같은 경우도 27일부터 지금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대북 송금 이화영과 관련돼 있는 그거에 대한 재판까지도 이재명이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물론 뭐 지난번 전당대회 때 같은 경우는 85%가 넘는 득표를 받았다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당을 장악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해석도 많아요. 왜냐면은 애당초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 자체가 득표율은 높다라고 할지라도 투표에 참석한 사람들 자체가 거의 뭐 역대 최저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주목이 되는 게 호남 지역에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 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핵심적인 지지층이죠.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을 대권 후보로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는 없으니까 이재명한테 주겠다. 총선 때 같은 경우도 뭐 국민의힘에 줄 수는 없으니까 민주당에 주겠다라는 식이었다라고 해도 언제라도 호남 민심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쏠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역대 최고 득표율을 따질 게 아니라 역대 최저 참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1심 재판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 전과 차원이 다르게 된다. 2심과 3심을 거치면서 불안함이 가중될 것이고 현재 김 전 지사, 이제 그 김경수죠.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원내를 장악한 이재명 대표의 상대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물론 상대가 될 수가 없지만 향후에는 충분히 기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시점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2심과 3심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충분히 기류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사법 리스크고요. 이런 지금
지금 상태에서 벌써부터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들 같은 경우는 스멀스멀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눈에 띄는 게 김동연인데 요즘 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폭 행보를 보이는 김동연이가 이재명도 내심 좀 거슬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병상에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9월 5일이었나? 그때 이제 또 방문하기로 서로 이제 또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좀 이제 그 이재명 입장에서도 김동연에 대해서 유화책이라기보다도 견제구를 좀 날리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김동연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그 눈에 좀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게 첫째 문재인의 최측근이죠. 삼철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전해철을 갖다가 도정 자문위원장에다가 위촉을 했습니다. 도정 자문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무슨 뭐 명예직이긴 하지만 이 타이틀 자체가 어떻습니까? 경기도와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자문하는 그런 역할인 거거든요. 꽤 큰 직책을 갖다가 전해철한테 줬고요. 그리고 또 전해철 같은 경우도 뭐라고 위촉신 날 얘기를 했었냐? 김 지사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 는 해석을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 말이겠어요? 정치적으로 내가 김동연을 지지한다. 친문은 그러니까 김동연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당시의 그 인사들 김영곤 경제부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행정관으로 연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민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재인 정부 때 대변인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강민석 대변인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경기도의 대변인으로 가 있고 김남수 정무수석이 됐거나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친노죠, 그렇죠? 강금실 오랜만에 이름 들어보는데요. 강금실 기후대사 같은 경우도 김동연이랑 지금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오는 31일 같은 경우는 누구까지 만난다라는 거예요. 봉하마을에 가가지고 권양숙 여사까지도 만난다라고 하니까 친문과 친노를 갖다가 김동연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모양새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김부겸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선 상태입니다. 총선 때 같은 경우도 이재명한테 슬쩍 이제 들이받는 모습이 있었다가 그래도 이제 그 결국에는 이재명을 또 지지하고 원팀이다 이러면서 이제 유야무야 좀 끝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재명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높은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김부겸은 뭐라고 합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국민적인 눈높이와 좀 다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좀 요런 표현을 이제 그 몇 번이나 쓰면서 약간 좀 양보하는 듯이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이재명 체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견제구를 나타낸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재명 입장에서 제일 지금 이제 껄끄러운 상대는 김경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김경수 같은 경우는 현재 독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하는 그 시기가 이재명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귀국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정상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시기가 좀 묘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김경수가 귀국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구도 자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재명은 재판으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김경수 같은 경우 새로 등판했다. 얘는 지는 애, 얘는 새로 뜨는 애. 이런 식의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죠. 김경수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재명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전에 귀국할 리는 없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로 해가지고 귀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정치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아까 뭐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4번이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평일이 5일이니까 5일 가운데 4일이니까 그러면 90% 아닙니까? 90%를 갖다가 계속 재판을 받고 당기는 그런 어떤 이재명의 모습. TV에 나오는 것은 기자들이 맨날 재판장에 가가지고 거기 뭐 질문하고 있는데 그냥 쌩까고 지나가는 이재명의 모습만 나오고 반대로 김경수 같은 경우는 뭔가 민생에 대한 얘기를 던지고 뭐 민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당과 협조하는 모습 같은 거를 보여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놈은 이제 잡범, 다른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선거법 위반이지만 어쨌거나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요소 요 두 가지로 대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1심 재판 결과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1심에서 100% 유죄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민주당 내부에도 이재명의 유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특히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귀국하겠다라고 하는 김경수가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취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참 잠 못 드는 밤이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